이게 너무 과한 목표를 세우고 음. 또 너무 무리하다 보면 그것이 달성하기 전에 이미 진이 다 빠져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KFN 라디오 시사 토크쇼 프리즘입니다. 이번 순서는 장병들과 그리고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다운컴퍼니 최준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를 돕는 형 최준영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의 말씀을 주실까요? 네, 오늘은 성공적인 취업과 경력 개발을 위한 커리어 로드맵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커리어 로드맵이 네. 뭐죠? 네, 이름이 좀 굉장히 어렵고 또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해보고 그려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행을 가기 전에 지도를 보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경로로 가야 할지 로드맵에 담아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로드맵의 큰 의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다 귀담아 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가서 그 네.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뭐 저희는 보통 저희 세대는 네. 한 직장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평생 쭉 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무슨 뭐 로드맵을 짜고 그 생각 자체를 안 했는데 네. 이게 그 로드맵이라는 게 커리어 로드맵이라는 게 네. 왜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최근에 워낙 취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려워진다는 것이 사실 일자리는 많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그 일자리는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좀 로드맵을 미리 이렇게 설정하고 또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나씩 준비를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는데 사실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커리어 로드맵이라고 명명하지는 않더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는 대략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싶다 이런 목표 정도는 다 갖고 계셨을 것이라 그렇죠.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워낙 세분화되고 다변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가면 흔들릴 수 있고 또 가다가 또 이게 맞나 이런 그렇죠. 헷갈림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커리어 로드맵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긴 뭐 요새는 평생 직장 개념은 아예 없으니까요. 네네. 뭐 많이 옮기고 네. 몸값을 올리는 게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니까 네. 다른 시대이긴 하니까 그걸 위해서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 그럼 이걸 커리어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어요? 네, 일단은 우리가 커리어 로드맵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네. 더 편하게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 우리가 게임할 때 그러니까 그 상대편이 있고 내가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PC 게임이라고 네, 하더라도 네. 아 요즘에 정말 치열하게 전략 회의를 합니다. 네. 이렇게 적들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우리는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공략하고 음. 그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저렇게 공략해야지라는 그런 계획들을 다 합니다. 근데 막상 진짜 중요한 우리 취업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작전은 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작전을 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조금 더 재밌게 설명하자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투자를 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는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동산 임장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현장 답사. 예, 네. 현장 답사를 하는데 정말 그 부동산의 전문가분들은 1년에 한 12켤레씩 신발을 갈아 신을 정도로 부지런히 발품을 판다는 그쵸. 거죠. 근데 막상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커리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별 관심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좁혀서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먼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부터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내가 어떤 공부를 했다. 또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조금 떠나서 자신의 성격이라든지 흥미라든지 적성, 가치관, 취업이랑 직관되어 있지 않다, 직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조금씩 자신을 파악해 가면서 그 영역들을 좁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잘 알고 내가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네. 능력이 있는지, 네. 내 성격은 어떤지 이런 것들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죠, 사실. 네, 그래서 공감을 얻어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예, 이렇게 좁혀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나중에 내가 직업의 겉면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선택하는 그런 오류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심 분야와 직무에 대해서 탐색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임장, 그러니까 현장 답사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직업 속에는 어떤 직무가 있는지, 뭐 아나운서를 예로 든다면은 뭐 스포츠 관련된 아나운서 분들도 계시고 네. 또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뉴스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신데 또 나는 어떤 그 직무에 더 잘 맞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은 사실 답이 나와 있는데 답이 채용 공고라든지 아니면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NCS 사이트 이런 데 가시면은 사실 내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돼 있고 어떤 일을 한다라고 심지어 적혀 있고 요즘엔 더 쉽습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네. 내가 관심 있는 직무 몇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것들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따로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로드맵의 큰 골자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뭘 해왔나, 그리고 현재 내가 뭘 하고 있나, 앞으로 뭘 하고 싶고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 요 세 가지를 그냥 깨알같이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자기 자신에 네. 대해서 먼저 잘 파악을 하고 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분야와 직무에 대해서 꼼꼼하게 네. 탐색을 해서 네. 일단은 작성을 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을 하는데 네. 로드맵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앞서서도 뭐 조금 언급을 했지만 사실 여러 사람들한테 뭐 돈, 명예, 자아 실현, 일과 삶의 균형 중에 어떤 것이 좋냐라고 물어보면 최근에는 막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비중이 많아졌는데 뭐 여전히 명예에 대한 부분들, 자아 실현에 그럼요. 대한 부분들 이런 니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는 특히 돈 많이 벌어오라는 부모님의 요구도 있고 와이프의 요구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네.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 말고 네, 그렇죠. 나만의 너의 네. 기준은 예. 뭐야?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명예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듯 돈을 뭐 단순히 번다는 걸 떠나서 다른 가치관을 그렇죠. 하나 선택해서 융합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현실성 있게 해야 되겠죠. 이게 너무 과한 목표를 세우고 또 너무 무리하다 보면 그것이 달성하기 전에 이미 진이 다 빠져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네. 누구나 경험이 있으시. 초등학교 때 네. 방학 생활 계획표 네. 턱없이 짰다가 네. 아무것도 못한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거는 네. 현실성 있게. 네. 그리고 유연성인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사실 커리어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되게 철두철미하게 미래를 설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공들여서 설정을 했는데 이걸 바꾸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바꾸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싸움에서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현실은 네. 내 계획하고는 네. 달리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그때 그 유연성 있게 네. 뭔가를 현실에 맞게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그렇게 그 유연성 발휘하다 보면 오히려 더 좋은 길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너무 그 계획을 짰다고 해서 너무 그거에 얽매이지 마라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갖기 위해서 또 외부적인 노력들이 필요한데
동료들한테도 좀 공유를 하고 음. 선배분들한테 보여주고 그다음에 교류하고 소통하는 이런 기회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내가 이것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공유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한다? 얼만큼 한다? 될 때까지 한다. 물론 네. 이제 사람마다 원하는 바에 아, 저도 따라서 맞습니다. 다 이제 다양하겠지만은 네. 이게 이제 커리어 로드맵을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이런 거를 주의해 가면서 네.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뭐 잘 만들기 위한 혹시 좋은 팁이나 뭐 뭔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취업 관련해서 또는 커리어 관련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눈에 띄지 않겠지만 사실 조금만 찾아보면 음, 전문가들과 만나는 것이 무료로 만나지만 사실 그게 국가 재정이 다 투입돼서 음. 되게 그 선별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과 좀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또 현업 전문가들 만나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게 최고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머릿속으로만 네. 페이퍼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갖고 네. 얘기 들어보면 그림이 확 그려지죠. 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좀 그런 그 웹이나 아니면은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건 노트에 두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노션이라고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원노트 뭐 등등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거는 되게 좋은 게 업데이트만 해놓으면 이게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다 올릴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그냥 작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문가에게 그 분야에서 네. 지금 일하고 있거나 네. 일했던 사람한테 네. 직접 들어보라.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네. 커리어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다운컴퍼니의 최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